여러분, 들으셨나요? 2025년 하반기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민생회복 소비 쿠폰. 한 사람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더 커질 수도 혹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 어디에서 써야 가장 좋을까? 게다가 나이, 사는 지역, 소득 수준, 가족 형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누가 얼마를 받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정보가 한눈에 정리되실 거예요. 그리고 꼭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같이 알고 같이 신청해서 함께 혜택 누리셔야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 지원금부터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차 지원금, 바로 1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에 맞춰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한 제도인 만큼 최소한의 행정 절차만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의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기본 15만 원에 추가 15만 원이 더해져 총 30만 원을 받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여기에 더해 총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국민이지만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더 집중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도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제외되지만 그 외 지방, 즉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기본 금액 외에 추가로 3만 원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농촌이나 어촌 지역 또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서는 추가로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실제 예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전라남도 장흥군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기본 지원금 15만 원에 추가 25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장흥군이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추가로 5만 원이 붙습니다. 결국 이분은 1차 지급에서 총 4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중요한 소식 하나 더. 9월에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때는 소득 기준이 일부 반영되지만 기준선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될 예정이라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위 예시의 어르신은 1차 45만 원에 더해 2차로 10만 원을 더 받아서 총 5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기준으로는 15만 원 플러스 2차 10만 원으로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플러스 10만 원으로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플러스 10만 원으로 총 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 지원까지 더해지면 최종적으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주요 플랫폼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한 번만 신청해두면 내 소득 구간과 거주 지역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 등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정보를 일일이 찾기 어려운 분들께도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녀나 지인분들께 요청해서 함께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제 다음으로는 이 소비 쿠폰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소비 쿠폰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번 소비 쿠폰 신청은 총 2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혹시라도 1차 신청을 깜빡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차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평소 사용하고 계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앱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쓰는 결제 앱만 있으면 신청이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인증 후 몇 번만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지원금은 선택한 카드나 앱의 충전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페이 플러스 같은 지역 전용 앱이나 지역 상품권 앱을 이용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가능한 지역 상점이나 전통시장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스마트폰도 어렵고 앱도 모르겠고 직접 눈으로 보고 신청해야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해당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 지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를 쓰시는 분은 가까운 국민은행 창구를 찾아가시면 되고 신한카드를 쓰신다면 신한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안내해 주시니까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선불카드나 종이형 지역 상품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신청 당일 바로 수령도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지역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두 가능하고요. 모바일 신분증도 요즘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몇 가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정부는 혼자 외출이 힘든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시면 직원이나 공무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면 이 방문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신청 시작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이 나뉘어 신청이 진행됩니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123456, 123456, 7이라면 끝자리 7에 해당하니 화요일에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요일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오프라인 방문이 분산되기 때문에 줄 서는 시간을 줄이고 혼잡을 피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급적 요일제 기간에는 해당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주민센터 같은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소비 쿠폰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필요 서류와 대리 신청,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방문 서비스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는데요. 신청이 마무리되셨다면 이제는 이 쿠폰을 어디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 활용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쿠폰을 신청해서 받으셨다면 이제는 그 쿠폰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소비 쿠폰 아무 데서나 막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잘 알아두셔야 헛되이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사용기한부터 알려드릴게요.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치 영화관 할인권처럼 날짜가 지나면 무효가 되는 거죠. 혹시 나중에 몰아서 써야지 하고 미루다가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미리미리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요? 이건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내가 신청할 때 기준이 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용 지역이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신다면 서울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강원도 정선에 거주하신 분이라면 강원도 내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산 여행 가서 써야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주소지 기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소비 쿠폰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사용 수단에 따라 쓸 수 있는 장소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건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나뉘는데요. 모두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미용실, 약국, 음식점, 안경점 등 생활 밀착 업종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 매장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이라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니 이 표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가맹점 확인도 가능하니까 외출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사용처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제과점, 약국, 학원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가는 곳은 대부분 해당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매장이 대기업 직영점이 아니어야 합니다.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가맹점은 가능하지만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라고 해도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가게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 전에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하고 말이죠. 사용이 불가능한 곳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예를 들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은 전부 사용이 제한됩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전자매장, 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행성 업종인 유흥업소, 카지노, 복권방 등도 사용이 금지되고요. 보험료, 세금, 공과금, 교통비, 상품권, 재구매 같은 항목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제 방식에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 주문기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지원하지 않거나 해당 결제 방식 자체가 단말기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직접 계산대에 가서 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꽂거나 모바일 쿠폰을 태그해서 결제하는 방식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배달앱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주문이 제한되기 때문에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달원이 직접 방문했을 때 가게의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처럼 일부 지역 전용 플랫폼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분들을 위한 안내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분들 가운데 나라 사랑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은 경우 군부대 내 PX, 즉 군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부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용 기한부터 사용처, 결제 방식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 어쩌면 신청보다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 소비 쿠폰을 사용할 때 꼭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과 예외적인 상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혹시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일까? 신청하다가 실수하면 어쩌지? 그래서 이번에는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과 예외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 정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미싱 문자 주의입니다. 요즘 들어 소비 쿠폰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으세요, 지원 대상 확인하기 등의 문구와 함께 출처불명의 인터넷 주소가 첨부된 문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문자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내는 안내 문제는 인터넷 주소, 그러니까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책 안내는 카드사나 관공서 이름으로 발송되며 해당 앱이나 누릿집에서 확인하라는 형태로만 이루어집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셨다면 즉시 118 스미싱 대응센터로 전화하셔서 신고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는 자녀나 손주, 가족들과도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의 신청 제도입니다. 나는 분명히 대상인데 왜 쿠폰이 안 나왔지? 예상보다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둘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의 신청 접수 후에는 관련 기관이 확인 절차를 거치고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보통은 접수 후 2주 안팎으로 처리 결과가 나오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외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 안내입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경우입니다. 보통은 세대주 명의로 신청이 이루어지지만 세대주가 사망했거나 신청 대상이 아니고 세대 내에 성인이 없는 경우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학생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일정한 보호자 동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대리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으며 복지시설 측에서도 안내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비 쿠폰은 나라사랑 카드로 지급되며 군부대 내 PX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하거나 국방부를 통해 우편 접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에 대한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8일 이후에 귀국하신 경우엔 이의 신청을 통해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항 입국 기록이나 주민등록 재등록 서류가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어요. 외국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자녀 양육 중인 외국인 보호자 등은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확인 후 결정됩니다. 네 번째는 사용 지역과 수단에 따른 변경 제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다가 쿠폰 수령 전에 전남 해남군으로 이사한 경우 이때는 쿠폰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쿠폰을 이미 수령하신 이후라면 지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추가 지원금, 그러니까 3만 원 또는 5만 원 차액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사실과 수령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차액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소비 쿠폰 수령 후 앱을 삭제했거나 충전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도 고객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재확인 및 재발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알려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따뜻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신청 자격부터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전 국민은 기본 15만 원, 추가로 9월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과 지역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사용은 11월 30일까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보내는 회복의 응원이자 지갑을 여는 작은 기회입니다. 꼭 챙겨서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제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